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나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픈 포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하여 더욱 완벽한 포즈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컨트롤렛을 사용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저는 포즈 UI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UI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오토매틱 1111의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실행되었고요. 오늘은 컨트롤렛을 이용해서 아주 유명하신 이다혜님의 제로투 포즈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자 한 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렛을 키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하시는 샘플링으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은 없이 이미지 비율만 512에 768 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블라우스에 플레이티드 스커트를 가중치를 1.5 정도 줘보겠습니다. 일어서 있고 길거리에 있는 모습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성 한 분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베이스 이미지의 포즈로 이 이미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즈를 생성하는 오픈 포즈를 사용할 거고요. 오픈 포즈 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즈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은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이곳에 불필요한 포즈를 가진 아이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집에 들어오셔서 그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미지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완료되었으면 컨트롤렛의 자세 보내기, 이 자세로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라졌고요. 자, 뭔가 포즈가 아쉽죠? 이렇게 역동적인 포즈를 만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힙 쪽이겠죠? 오른쪽 힙은 이점으로 하고 왼쪽 힙 같은 경우는 좀 더 역동적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힙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렛으로 보내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쉽죠? 이미지 윤곽이 나오지 않고 이런 치마로 인해서 가려졌을 경우 오픈 포즈만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 포즈를 그대로 사용하고 두 번째 멀티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포즈가 나왔고 이곳에 다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셀 퍼펙트의 미리 보기 이미지 외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엣지를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러한 캐니 엣지, 라인 아트, 캐치, 스크리블, 소프트 엣지 등이 있습니다. 캐니 엣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시홀드 값을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노이즈들이 많이 잡히게 되어 일일이 편집을 해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캐니에 엣지 말고 스크리블은 너무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소프트 엣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잘 잡혀 있고 너무 과하지 않게 부드러운 엣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야구 선수분들이나 이러한 뒤쪽에 노이즈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곳에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엣지에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일일이 지우기 힘드시면 이러한 도구를 크게 만드셔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붓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 사이즈를 좀 줄이셔서 이 정도 하셔서 다치지 않으시게 조심 해보겠습니다. 다이님을 제외하고 엣지 수정을 완료하였고요. 다 수정을 하셨으면 컨트롤 넷으로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이러한 엣지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프롬프트에 블라우스와 주름치마를 생성해 달라고 했는데요. 얼굴이 많이 깨졌죠? 얼굴도 이따가 보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우스가 이러한 엣지를 사용하다 보니 티셔츠의 이런 팔목 부분과 이 라운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 옷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인데 무슨 운동복 같은 느낌이 이제 엣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이런 치어리딩 하는 이런 야구 운동복을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캐니 엣지로 하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로고라든가 이 부분도 캐니 엣지가 잘 잡아주게 됩니다. 몽키스라고 돼 있는데 글씨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티셔츠 부분
부분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오시고요. 엣지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행성하기 위해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테두리를 잘 지워주셨으면 안쪽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지워주실 수 있고요. 이쪽 티셔츠 부분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양한 헤어를 위해서 이 부분도 이제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알아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머리카락 부분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완료되었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S로 보내기.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러한 로고나 라운드 티셔츠 같은 느낌이 났는데요. 내 얼굴이 많이 깨졌네요. 얼굴이 막 심하게 깨졌는데 이 얼굴 부분도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해상도는 그대로 두고요. 얼굴이 깨졌을 때 예전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A 디테일러를 활성화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대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진 얼굴이 이번에 잘 생성되었는데 보다 자연스럽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로트 느낌이 좀 나나요? 이 깨졌던 부분이 이제 컨트롤렛의 이다희님 표정을 따라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지워주면 좋긴 한데 어차피 저희에게는 A 디테일러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정해주게 됩니다. 소프트 엣지를 확인해 보셨고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 몇 장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정도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깨졌을 때 A 디테일러가 보정을 해주고요. 한번 보시죠. 제로투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이러한 포즈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러한 포즈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제가 아까 머리 지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엣지 부분에 이런 머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엣지가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헤어로 이렇게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엣지를 한 0.5 정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는 그대로 가고 엣지 부분의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엣지를 좀 조절했더니 이 엣지에 반영되어 있던 눈 감은 이런 표정이 가중치가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A 디테일러가 좀 더 선명한 얼굴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보실까요? 잘 생성된 것 같네요. 화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포즈가 다 똑같죠? 아까와 다른 점은 이곳은 엣지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이 헤어가 살아있지만 엣지 가중치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의 헤어가 스테이블 디퓨전 AI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생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요 윗부분은 빠졌으나 요 아랫부분은 반영이 되었고요. 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쪽 헤어 부분이 제외되고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 폴더를 열어 이미지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러한 도트들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격자 무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고해상도 보정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 고해상도 보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당시부터 보정을 하여 고화질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 이미지를 뽑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1차적으로 생성하시고 이렇게 이미지 투 이미지 인페인트 탭으로 보내거나 이미지 투 이미지 기타 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투 이미지가 여기 있고요. 이것이 이미지 투 이미지고 이것이 이미지 투 인페인팅 부분입니다. 이 이미지 투 이미지와 인페인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페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페인트 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SDXL 스타일로 변경을 해보실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컨트롤 렛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탭에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 탭으로 이미지를 보냈고요. 비율은 2배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정도로 되었고요. 업스케일러는 이 업스케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외에도 울트라 쉐이프라는 업스케일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을 하는데 업스케일러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만 선택하게 되면 이 업스케일러로 2배 사이즈업을 하게 되고요. 이 업스케일러 2번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업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게 됩니다. 가중치 같은 경우 첫 번째를 1로 보았을 때 이 두 번째 이미지의 가중치를 1로 잡을지 아니면 좀 더 낮게 잡을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타 탭에서 이미지를 사이즈업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업스케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업스케일 2배로 되었고 이러한 업스케일러로 업스케일 했습니다. 이 업스케일 하기 전의 이미지고요. 이것이 업스케일 한 이후의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띄웠을 때 이미지 사이즈부터 다르죠. 여기에 눌러보시면 512의 768 이미지가 1024 1536의 이미지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2배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미지 사이즈도 변경되었고요. 똑같은 크기로 확대를 했을 때 한눈에 봐도 이미지 선명도 얼굴에서부터 이제 이미지
이미지 선명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름 치마 부분이고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이 이제 뿌옇게 보이고 이렇게 도트가 보이는데 이렇게 업스케일이 자연스럽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주름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붙여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 표현 같은 경우도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점점 점점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선명한 업스케일 방법으로 좀 더 샤프하게 이러한 도트가 보이지 않게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실사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인데요.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뿌얘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 눈보다 좀 더 선명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업스케일 부분에서 실사 같은 이미지로 업스케일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스케일이 완료되었고요. 자, 캐니 엣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엣지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이미지 포즈를 생성하였고요. 이 엣지 대신 다른 컨트롤 넷 유닛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엣지가 아닌 뎁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뎁스 모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뎁스에는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날지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보신 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도 이 GitHub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경고성 같은 경우는 PIDI 세이프가 가장 우수하고요. HED 세이프 그 다음에 이 세이프가 포함되지 않은 PIDI, HED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고성에 대해서는 최대 결과 품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HED와 PIDI 이 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HED로 생성을 하였을 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PIDI로 생성을 했고요. 이곳에 보시면 최대 품질이 두 번째 정도 되어 있습니다. HED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D로 선택했고요. 다시 엣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기존에 편집하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꺼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오시고 HED 이미지가 생성되었고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얼굴 표정도 한번 빼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부분을 지워주고 컨트롤 넷으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 엣지를 활성화하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표정 부분을 지웠더니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얼굴이 포즈도 그렇고 잘 나온 것 같네요. 이번에는 엣지를 사용하지 않고 엣지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뎁스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뎁스 모델이고요. 이곳에 SD 1.5 뎁스 모델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뎁스 사전 처리기를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진한 하얀색,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어두운 검정색 가까운 곳, 그리고 조금 뒤에 있는 이런 부분은 깊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연한 흰색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설정 건들지 않고 이 방법 그대로 컨트롤 넷 오픈 포즈와 뎁스를 활성화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있던 문제랑 좀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넷의 오픈 포즈에는 이 엉덩이 부분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뎁스 이미지를 생성을 했더니 갑자기 다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오픈 포즈 풀 같은 경우는 손이 이렇게 가려진 경우 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손이 뭉개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뎁스가 좋을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사용하는 사전 처리 같은 경우 미리 보기가 처리 중에서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이 사전 처리기가 옵션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포즈에서 이 옵션만 띄워놓고 사용할 때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처리기를 눌렀으나 처리 중으로 한참 떠 있다고 이렇게 종료하시지 마시고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에 있는 이 서버 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퍼센트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가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512에 768이 아닌 제가 따로 캡처한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지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는데요. 이때는 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엣지 저건데요. 다들 한 번씩 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좀 내려보고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두고요. 다시 살려서 컨트롤렛으로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또 다리라고 생각을 할지, 자,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아까 전에는 다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주름치마가 날리는 모습으로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자, 이 모델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내리기 전에는 이곳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스테이블 디퓨전이 알아서 채워넣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픈 포즈에는 무릎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뎁스 모델에도 그 곳이 비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알아서 판단하여 이미지를 채워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갑자기 안 보이던 다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영역 밖으로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는 영역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치마로 잘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즈도 이렇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즈를 생성을 할 때 오픈 포즈만으로는 표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잘 표현이 되었는데요. 오픈 포즈를 사용하였지만 포즈상에서 손이 앞으로 나와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경우에 이 손을 뒤로 보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때 소프트 엣지나 뎁스 모델 같은 다른 컨트롤렛 모델을 사용하여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뎁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보다 팔 부분이 뒤로 약간 연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포즈에서 팔이 뒤쪽으로 가여 있지만 이 뎁스 모델을 참조해서 머리 뒤쪽으로 가 있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엣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으면은 머리 뒤쪽으로 해서 손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엣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귀인데 잘못 판단해서 이 부분을 손목으로 생각을 하고 손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부분도 잘 조절하여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돌리게 되면은, 자, 포즈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이렇게 세 개의 유닛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오픈 포즈로 이러한 포즈를, 기본 포즈를 잡아주고 소프트 엣지에서 이 윤곽선을 정확하게 따서 그 똑같은 포즈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으로 포즈가 생성되지만 이렇게 뎁스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 뒤쪽에 멀리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 사람이 요 가까이 있는 배경보다 화면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이 뒷배경에 멀리 있는 어떤 물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나머지 뒷배경은 이 사람보다 뒤쪽에 있게끔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뎁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원근감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미지로 엣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엣지 말고 캐니 엣지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다고 했잖아요. 캐니 엣지로 그 세세한 선들의 엣지를 따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동물의 그 섬세한 털 모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닛을 3개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설정에 가셔서 컨트롤렛 탭으로 오시면 이렇게 멀티 컨트롤렛 유닛 넘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최대 10개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컨트롤렛이 많이 추가되는 만큼 이미지 생성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컨트롤렛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양만큼의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트롤렛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GitHub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뎁스 모델 같은 경우 이미지 원근감을 표현해서 어떤 손이 앞에 있는지 그리고 뒷배경이 어느 정도의 원근감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캐니 같은 경우 강아지 같은 이런 털 모양을 세세하게 따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뎁스
부분을 캐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캐니로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캐니로 사용할 경우 로우 스레시홀드와 하이 스레시홀드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 노이즈 그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강아지 같은 이제 동물 이미지를 만드는 털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 지금 이런 기본 엣지로 사용했는데 보다 더 섬세한 엣지를 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이즈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편집한 부분과 같이 이 엣지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직접 제거를 해주셔서 사용하면은 강력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크리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냥 대충 그린 낙서 이미지로 변형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얼굴 표현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에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이미지로 따오지 않고 캔버스에 드로잉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스크리블이 있는데요. 이 스크리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낙서 이미지를 따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편집해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캔버스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캔버스 열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옵션 값이 나오고요. 새로운 캔버스의 사이즈를 맞춰주고 512에 768로 이제 캔버스 사이즈를 맞춰주고 새로운 캔버스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기존의 이제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충 한번 햄버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햄버거가 있고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패티랑 치즈랑 양상추, 소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사전 처리기를 넌으로 해주시고 스크리블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머지 컨트롤 N 유닛을 비활성화하고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사람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 정도 다 제거를 하고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를 그린다고 해도 이제 모델에 따라서 사람을 훈련시킨 모델이 있고 이렇게 물체들을 다양하게 훈련시킨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 SD 1.5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일단 요 헨믹스 리얼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사람을 학습한 모델인데 어떻게 나오나 저도 궁금하네요. 이 낙서 그림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대충 그린 이런 햄버거 모양 같지 않나요? 이런 대충 그린 햄버거 모양이 이렇게 진짜 햄버거처럼 표현이 되었고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자, 이런 낙서로 햄버거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포즈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내용으로 빠졌는데요. GitHub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인지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면은 언제든지 원하는 이미지를 멀티 컨트롤렛을 이용하여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컨트롤렛이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포즈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